이 돌밭 제가 사겠습니다. 고을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전 재산을 주고 망한다는 돌밭을 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그 돌밭 앞에서 겁먹기는커녕 조용히 웃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저주받은 돌밭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이 고을의 죄를 모조리 끌어올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쫓겨난 며느리가 전 재산으로 문 하나를 사버린 날부터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연간 경상도 깊은 산골 청암리에는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났건만 곳간은 텅 비었고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시린데 아궁이에 뗄 나무조차 귀한 형편이었지요.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어 죽을 쓰고 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런 청암리에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끝 돌밭 한 떼기가 헐값에 내놓아졌다는 것이었지요. 원래 주인은 3년 전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로 그 밭을 사려는 이는 망한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돌이 밭보다 많아 농사는커녕 발디딜 틈조차 없다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흉년의 땅값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저주받은 돌밭이라니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겨울 한 여인이 그 돌밭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상민 출신으로 3년 전 청암리 양반가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연화는 이제 쫓겨난 몸이 되어 마을 끝자락 허름한 움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내쫓은 것은 시어미 장씨였습니다. 장씨는 연화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못마땅해 했지요. 상민 주제에 얼굴이 곱다는 이유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정을 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연화를 깨워 우물가로 내몰았고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연화의 손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지요. 빨래하느라, 김 매느라, 밥 짓느라 손등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모자라면 며느리 탓, 날씨가 굳으면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상것이 주제도 모르고 양반댁에 들어와 먹고 자니 그 복에 겨워 집안이 기울어지는구나. 장씨는 틈만 나면 연화를 구박했지요. 연화가 아무리 성심껏 시중을 들어도 장씨의 매서운 눈초리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는 연화가 집안 재산을 훔쳐 친정에 보냈다며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증거라곤 없었지만 양반댁 마님의 말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연화의 남편 도유는 끝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요. 그렇게 연화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움막 문턱에 앉아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빈손이어도 내 발은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연화의 눈빛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기였지요. 청암리에는 연화를 괴롭힌 장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미 장씨는 겉으로는 양반과 마님 행세를 하였으나 속으로는 남의 땅을 빼앗아 재산을 불려온 욕심쟁이였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가난한 백성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지요. 그런 장 씨와 한 통속이 된 자가 있었으니 바로 향리 곽방술이었습니다. 곽방술은 관가에 도장을 쥐고 있는 자로 백성들의 땅 문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뒷돈을 챙겼습니다. 장 씨와 곽방술은 서로 이익을 나누며 악행을 일삼았지요. 연화의 남편 도유는 악인은 아니었으나 나약한 자였습니다. 어미의 악행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아내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그 침묵이 곧 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청암리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무당 월심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노파였고 근래 마을에 머물게 된 떠돌이 선비서진은 정체를 숨긴 채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움막에서 끼니를 걸으며 지내던 어느 날 무당 월심이 찾아왔습니다. 월심은 연화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눈빛이 아직 살아있구나. 죽지 않을 눈이다. 연화는 월심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멈,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월심은 물을 마시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너는 돌밭을 알고 있느냐? 산자라 끝 그 돌밭 말씀이십니까? 사면 망한다는 그 밭을요? 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돌밭은 밭이 아니라 닫힌 문이다. 문을 열면 숨은 죄도 열리느니라. 연화는 월심의 말뜻을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또렷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할멈, 그 문을 여는 것이 저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월심은 연화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돌 아래에는 돌보다 무거운 것이 묻혀 있느니라. 월심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돌밭을 생각했지요. 돌밭이 문이라면 그 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월심이 말한 돌보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쫓겨날 때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전 몇 냥, 그것이 연화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겨울을 나고 봄까지 버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은전을 모두 쥐고 돌밭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돌밭을 사고 싶습니다. 주인은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아씨. 이 밭은 사면 망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정녕 사시겠다는 것이오? 예.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받자마자 황급히 마을을 떠났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허허, 쫓겨난 년이 돌을 끌어안고 죽겠구나. 상껏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그러나 연화는 장 씨의 비웃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장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돌이 많으니 사람도 잘 걸려들겠지요. 장 씨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친년이라 여기며 코웃음 쳤지요.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미 덫은 놓아졌고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괭이 하나뿐이었지요.
돌밭에 들어서자 발밑에서 돌부리가 삐죽삐죽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돌부터 옮기기 시작했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쉬지 않고 돌을 걷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연화는 손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손바닥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요. 연화는 치마폭으로 피를 닦으려 했으나 피는 멈추지 않고 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스며든 돌 틈 사이로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돌을 드러냈지요. 돌 아래의 흙은 보통 흙이 아니었습니다. 촉촉하고 기름진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흙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연화가 중얼거리는데 어느새 다가온 월심이 말했습니다. 피를 먹고 땅이 입을 여는구나. 내 억울함이 이 땅의 억울함과 하나가 되었다. 연화는 피 흐르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지요. 할멈, 이 밭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제가 묶어 세우겠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움막에서 잠들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희미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한숨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막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흰 그림자 하나가 돌밭 쪽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땅을 밟으며 돌밭에 이르렀지요. 흰 그림자는 돌밭 한가운데 가장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그림자가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연화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밝혀주기를. 빼앗긴 문서. 돌 아래. 여인은 손가락으로 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 절은 원망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빼앗았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흰 그림자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에 스며들 듯 사라졌지요. 연화는 그날 밤 돌밭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연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혼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연화는 큰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위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을까? 연화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연화가 돌밭에서 밤을 지샌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마을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말을 퍼뜨렸지요. 연화가 귀신을 불러들여 재앙을 부른다더군. 전현이 돌밭에서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소. 곽방술도 거들었습니다. 향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사람들은 더욱 믿었지요. 허허, 상껏 주제의 양반댁에서 쫓겨나더니 이제 요사스러운 술법까지 부리는구나.
이러다 마을에 큰 화가 미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에 굶주리던 터라 불안했던 백성들은 쉽게 흔들렸지요. 며칠 뒤 연화가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연화를 보자 쉬쉬 소리를 내며 물러섰지요. 어린아이 하나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귀신 부리는 마녀. 돌은 연화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돌렸지요.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지만 연화는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가 귀신을 부린다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귀신이 무서워 떠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화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밭을 산 것이 죄라면 그 돌밭을 헐값에 떠넘긴 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돌밭이 저주받았다면 그 저주를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이지요. 연화는 우물가에서 돌아온 뒤 더욱 열심히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연화는 돌밭 가장자리의 돌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돌 아래에 흙은 검고 기름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뼘이 아니라 깊숙이 비옥한 층이 이어져 있었지요. 연화는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밭두둑을 세우던 말뚝의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썩은 집단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농사를 짓던 자리로구나.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돌밭은 원래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농사를 짓던 좋은 밭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일부러 돌을 가져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왜 좋은 밭을 돌로 덮었을까? 누가 무엇을 숨기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연화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월심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 밭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저주를 덮어놓은 땅이니라. 좋은 것을 감추면 나쁜 소문이 돌게 마련이지. 그렇다면 누가 이 밭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파헤쳐야 할 것이다. 흙을 파듯 진실도 파헤쳐라. 월심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고 그것은 누군가의 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연화는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을 치우는 일은 단순히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었지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 몇몇이 지나가다 돌밭을 보고 놀랐습니다. 돌투성이었던 땅이 검고 기름진 밭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저것 보게, 돌밭이 아니었자는가. 그러게 말일세. 대체 누가 좋은 밭에 저렇게 돌을 덮어놓은 것일까? 소문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화를 의심하는 소문이 아니라 돌밭의 비밀을 궁금해하는 소문이었지요. 연화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돌밭이 좋은 땅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연화는 한 가지 계략을 꾸몄지요. 마을 장터에 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밭을 파다 보니 이상한 것이 나오더군. 무거운 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듯한데 혹시 은덩이 같은 게 아닐까. 장터의 아낙네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흉년의 은덩이라니 그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당연히 장 씨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장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은덩이라고? 그 천한 것이 은덩이를 캐낸다고? 장 씨는 곧바로 곽방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지요. 향리나리, 저 돌밭에 정말 귀한 것이 묻혀 있는 것 같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소. 곽방술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상껏 주제에 무슨 재산을 가지겠소. 관가의 이름으로 압수하면 그만이지. 그날 밤 장 씨는 사람을 시켜 돌밭을 몰래 살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움막에서 밤을 지새우며 돌밭을 지켰지요. 이틀 뒤 곽방술이 직접 나섰습니다. 관가의 인장을 들고 연화를 찾아온 것입니다. 연화, 내가 돌밭에서 무엇을 캐냈는지 관가에 신고해야 하느니라. 땅 속에서 나온 것은 모두 관의 것이니 말이다. 연화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 저는 아무것도 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만 치웠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은덩이를 캐냈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더냐. 그것은 그저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땅이 무거운 것 같아 혹시나 하고 말한 것뿐이옵니다. 곽방술은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 돌밭은 관가에서 조사할 것이다. 내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제발 그것만은. 이 밭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산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상껏 주제의 관가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그럴 리 없사옵니다. 날이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곽방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장 씨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혼자 남은 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요. 이제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구나. 탐욕에 눈먼 자들아, 조금만 더 가까이 오너라. 연화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곽방술은 관속들을 데리고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 너를 관가로 데려가겠다. 문서 사기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가 관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역시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게로구나. 돌밭을 산 것부터 수상했어. 연화는 끌려가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리, 저를 묶으시려거든 먼저 도장과 피력부터 살피시지요. 제가 산 돌밭의 문서는 정당하게 거래한 것이옵니다. 곽방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껏 주제의 말이 많구나. 관가에 가서 실토하거라. 관아뜰에 도착하자 곽방술은 연화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관아 안으로 들어왔지요. 떠돌이 선비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곽방술에게 말했습니다. 향리나리, 잠시 문서를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거래는 정당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관가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요? 저는 그저 지나가는 선비일 뿐입니다.
하나 억울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미라서 말입니다. 서진은 연화가 산 돌밭의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 문서는 도장도 필획도 모두 정확합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문서들이군요. 서진은 관아에 보관된 다른 토지 문서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 씨와 곽방술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을 때 쓴 문서들이었지요. 이 문서들은 필획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닙니까? 곽방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향리날이 섣불리 사람을 가두기 전에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찾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아의 다른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방술은 어쩔 수 없이 연화를 풀어주어야 했지요. 연화는 관아를 나오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도 묵묵히 답례했습니다. 말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연화는 관아에서 풀려난 그날 밤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흰 그림자가 가리킨 큰 바위, 그것을 치울 때가 온 것입니다. 연화는 혼자 힘으로는 바위를 옮길 수 없었기에 월심을 찾아갔지요. 할맨, 저를 도와주십시오. 월심은 마을의 힘센 사내 둘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연화에게 빚을 진 이들로 기꺼이 도왔지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은 큰 바위를 드러냈습니다. 바위 밑에는 깊이 판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 낡은 나무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꺼냈습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지요. 첫 번째 뭉치는 원계였습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이 억울함을 적어 놓은 글이었지요. 산자락 밭성 맞이기를 장씨가 빼앗아 갔사옵니다. 관가에 호소하였으나 향리 곽방술이 도리어 저를 곤장으로 쳤사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뭉치는 위조된 토지 문서의 초본이었습니다. 장씨와 곽방술이 어떻게 문서를 조작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세 번째는 거래 장부였습니다. 장씨가 곽방술에게 얼마를 주고 곽방술이 어떤 땅을 빼앗아 장씨에게 넘겼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글이 연화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이 죄를 밝히려다 누명을 쓰고 쫓겨났도다. 시어미 장씨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으나 진짜 도둑은 그녀였도다. 이 증거를 돌 아래 묻노니 언젠가 진실을 밝힐 이가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산의 돌로 덮어 증거를 묻음.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함을 묻은 이가 바로 자신보다 먼저 이 집안의 며느리였던 여인이고 그 여인이 밤마다 나타나 자신을 이끈 흰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언니, 제가 이제 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연화는 함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연화는 이제 판을 짜는 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씨와 곽방술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연화는 먼저 월심을 찾아갔습니다. 할맨, 굿판을 하나 버려주십시오. 큰 굿판으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억울한 혼을 달래는 굿이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월심은 연화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연화는 굿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큰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월심은 장구를 치며 노래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굿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흉년에 굶주리고 계시지요? 제가 곡식을 나누겠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곡식을 풀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단비 같은 것이었지요. 저 여인이 귀신을 부린다더니 사람을 살리는구나. 맞아, 돌밭도 좋은 밭으로 만들었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울이 굵는 까닭은 하늘의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땅을 빼앗아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연화는 계속했지요. 제가 곧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장씨와 곽방술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지요. 그날 밤 서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 낭자,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연화는 서진을 맞아들였습니다. 서진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첩자 인장이요. 나는 떠돌이 선비가 아니라 조정에서 파견된 조사관이요. 연화는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이 고을의 토지 강탈 사건을 추적해왔소. 그런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소. 장씨와 곽방술이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낭자의 돌밭은 우연이 아니요. 누군가가 죄를 숨긴 자리요. 그리고 그 죄를 파낼 손은 부러진 손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서진은 연화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을 치우며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을 말이지요. 낭자, 혹시 증거를 찾았소?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진실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돌 아래에 함이 있었고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장씨와 곽방술은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연화는 함의 내용 일부를 베껴 마을 원로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서진은 연화의 영리함에 감탄했지요. 훌륭하오. 낭자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법을 아는구려. 장씨는 연화가 증거를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안 돼. 그 함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장씨는 급히 곽방술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지요. 돌밭에 불을 지르는 수밖에 없소. 함도 태우고 연화도 함께 태워버리는 것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다니.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오. 우리가 살려면 전연히 죽어야 하오. 그날 밤 깊은 시각 장씨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돌밭에 불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지요. 마른 풀과 나무가 타들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움막에서 자다 연기 냄새를 맡고 깨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돌밭이 불바다였지요. 함을 꺼내야 해. 연화는 불길을 뚫고 돌밭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흰 그림자가 나타나 연화를 끌어냈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죽어. 연화는 발버둥 쳤지만 흰 그림자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림자는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며 속삭였지요.
이번엔 내가 죽지 마라. 이번엔 그들이 무너지게 하라. 증거는 이미 내가 지켰잖느냐. 연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함의 내용을 베껴두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끌어 달려왔습니다. 밤새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껐지만 돌밭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장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베껴둔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품에 안고 직접 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지요. 서진도 조용히 함께 걸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이르자 곽방술이 나왔습니다. 연화, 무슨 일이냐? 연화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하겠습니다. 이 고을의 백성들이 굶는 까닭을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고을이 굶는 까닭은 하늘이 아니라 손이 더러워서입니다. 향리날이 바로 당신의 손 말입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곽방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지요. 인연이 감히 관가를 모독하는구나. 당장 잡아들여라. 하지만 관속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향리 곽방술과 장씨가 어떻게 백성의 땅을 빼앗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문서를 위조했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곽방술은 권세로 눌러 묵살하려 했습니다. 허황된 소리, 산것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이 모두 거짓이란 말씀이십니까? 연화는 문서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쓴 원계, 위조된 토지 문서의 초본, 거래 장부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이 원계에는 15집안의 억울함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향리나리와 장씨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밭 2마지기를 빼앗겼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장씨가 문서를 위조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곽방술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버텼지요. 증거가 있다 한들 누가 믿겠느냐? 산것들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바로 그 순간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진은 품속에서 인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인장이었지요.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조사관이다. 이 고을의 토지 강탈 사건을 추적해왔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곽방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암행어사의 향리 곽방술, 그대는 관직을 이용해 백성의 땅을 빼앗고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받았다. 이 모든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곽방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연화는 한 방을 더 꽂았습니다. 향리날이 백성의 땅을 빼서 배를 채우니 그 배는 곧 관아 마당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기억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곽방술이 말문이 막힌 사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원계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고하겠습니다. 저희 집안도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관아의 수령이 나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수령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고 수령은 즉시 곽방수를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곽방수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장씨도 함께 잡아오너라. 관속들이 움직였습니다. 곽방술은 끌려가며 애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관아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지요. 마치 억울한 혼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장씨가 관아로 끌려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씨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거래장부에는 장씨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위조 문서에는 장씨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령은 엄하게 물었습니다. 장씨, 그대는 며느리를 모함에 쫓아내고 백성의 땅을 빼앗고 증거를 불태우려 했다.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장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화는 월심과 함께 돌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굿을 치러 억울한 혼을 달래기 위해서였지요. 월심은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술 한 잔과 밥 한 그릇을 큰 바위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언니의 한을 법으로 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월심은 굿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혼이 떠나는구나. 이제 원한이 아니라 감사로 떠나는 것이다. 흰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환했지요. 그림자는 연화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내 한을 풀어주었구나. 아닙니다, 언니. 언니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떠난다. 하지만 이 땅은 남는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자라나길. 흰 그림자는 달빛에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서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낭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돌밭에 묻힌 호는 과거 이 집안의 며느리였소. 그녀도 낭자처럼 장씨의 악행을 밝히려 했으나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소. 그리고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오. 그랬군요. 그녀가 죽기 전 증거를 모아 돌밭에 묻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밭을 돌로 덮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바람이 자신에게 이르렀고 자신이 그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곽방술은 관직을 이용한 백성 수탈, 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의 죄로 파직되고 추국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장씨는 토지 강탈 공모, 문서 위조, 며느리 모함, 증거 인멸 시도 등의 죄로 곤장 50대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연화의 남편 도유는 직접적인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침묵으로 죄에 동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 혼자 속죄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도유는 떠나기 전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연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도윤 나으리. 저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판결이 집행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곽방술과 장씨가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해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복수가 아니라 제자리를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낭자는 훌륭한 일을 해냈소. 한 사람의 용기가 마을 전체를 살렸소. 아닙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혼이 이끌었고 할멈이 도왔고 나으리께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빼앗겼던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곽방술의 재산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연화의 돌밭은 마을 공동밭이 되었습니다. 연화가 자진해서 내놓은 것이었지요. 이 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혼이 지킨 것이고 백성들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뜻을 받들어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모두 치우고 흙을 고르고 거름을 주었지요. 연화는 밭머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묻지 말고 밝혀라.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새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리 씨앗, 조 씨앗, 콩 씨앗을 한 알 한 알 소중히 심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구는 밭이었으니까요. 씨앗을 뿌리는 연화의 곁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흰 치마폭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제 그 바람은 원망이 아니라 해원이었습니다. 풀어진 한이 축복으로 변한 것이었지요.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밭에서 좋은 것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혼이 찾아오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나고 조롱받고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돌로 덮였던 밭이 기름진 땅으로 드러났듯 거짓으로 덮였던 진실도 세상에 드러났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밝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